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자주 뵙고 싶었는데 제가 작업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3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잘 못 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짬을 내서 여러분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그 중에 한 시나리오가 백혈병에 걸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여서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봤던 한 책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 책은 제 지인이 선물을 해줬던 책이고, 그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백혈병에 걸린 어떤 기자님이 쓰신 에세이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지를 잊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돈이 중요하다. 돈이 있으면 건강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 내가 건강하다는 거, 지금 이 순간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어떤 정신이 있다는 거, 맑은 마음이 있다는 거, 어떤 부분이 좋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인생이 얼마나 이 순간순간이 소중한가를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또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내 자신을 정말 소중히 생각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황승택 기자님은 동료들이 에이스라고 부를 만한 기자님이었고요. 굉장히 긍정적이셨대요. 제 아는 지인도 이분께 전화를 드려서 이런 거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기자님이라고 했는데 그 기자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어쩌죠? 제가 지금 병원에서 암투병 중인데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또 받아서 대답을 해야 될지 지인이 되게 힘들어 놀랬다고 했는데요. 근데 정말 그만큼이나 성실하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분이라는 거를 지금 이 표지만 보셔도 아시겠죠. 저는 안병동 특파원입니다. 라는 표지요. 그래서 투병, 호전, 재발, 다시 투병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고비에서 느꼈을 희망과 좌절, 그 이야기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이야기를 붙이지 않고 저자가 쓰신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것을 보태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투병일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줄친 어떤 부분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고 싶어요. 초반에 극한 고통, 골수 검사를 받고 그 후에 많은 검사들을 받으시면서 느꼈던 어떤 부분인데요. 극한 고통의 골수 검사를 하다 보니 참기 어려웠던 척수관 검사가 수월해졌습니다. 인생에 대입해보면 30대 후반에 급성 백혈병이라는 거대한 인생의 위기를 맞았는데 그 후에 오는 어떤 위기의 파고가 그보다 높을 수 있을까라고 자기 암시를 걸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인생 최대의 사투를 벌이는 여러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모두 기필코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필코 이 고비를 넘깁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이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어떤 상황을 겪으시고 있으시다면 이 얘기를 한번 되뇌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내부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 작가님이 자기 두 가지의 유의사항이 있는데 청결한 것, 두 번째는 체중과 함께 근력을 키우는 것을 주문 받으셨대요. 의사 선생님께.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걷기를 하게 되면서 느끼신 부분입니다.
아파트에 이사 온 지 3년이나 넘었습니다. 2년째 계약 후, 전세 계약 후 비자발적 반전세에 거주민이 됐는데 다양한 코스로 지하 주차장을 탐험하다 보니까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됐대요. 지하 주차장 한 구석에 언제나 탁구대가 있었고 6개나 있고 제법 규모가 컸다는 거예요. 3년 만에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게 놀라움으로 다가오셨대요. 관리사무소를 지상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직접 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더 놀라웠던 것은 아파트 뒷동산이 옆에 있는 작은 야산의 산책 코스로 이어져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대요. 보통 투병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주차장에 관심을 가지신 적이 없대요. 조금이라도 집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기를, 그런 주차구역 찾기를, 내 차 대는 곳을 찾기에만 이제 전념하다가 차를 대면 바로 집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 두세 번쯤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이 누군지, 주차장 청소하는 사람이 몇 분인지, 경비 서는 분들은 언제 순찰을 하는지 다양한 활동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셨대요. 그동안 일상의 수레바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놓치고 살았는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놓치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병이 준 교훈 중에 하나가 한 박자 쉬어가는 템포로 이제 내 가족이나 나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고 그 뒤도 살펴보는 삶의 자세를 잊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정말 급박한 하루하루 때문에 잊고 사는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한테 소중하고 우리 하루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귀중한 그 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유를 가지고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집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 집에서 저 멀리 남산이 보여요. 근데 사실 지난 한 달 동안은 창밖을 내다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사실은 창밖 내다보는 시간 5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는 시간조차 내지 않고 일에 매진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하루하루를 보내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우리 삶의 어떤 시간에서 내가 어떤 여유를 가지고 내 삶을 둘러보는 시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해 볼게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대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가치관의 변화가 크게 생기셨는데요. 이런 변화를 가지셨대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무작정 희생하지 말자라는 추상적 구호를 일상에 이식하기로 한 거래요. 암이 재발하지 않았다면 일상이라는 정교한 망각제에 빠져서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쳇바퀴 도는 삶에 빠져서 보냈을 거래요. 충실한 가장, 성실한 기자이자 조직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알뜰한 소비에 사회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행동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적 모델을 벗어나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실체를 귀퉁이에서나마 목격을 한 후에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거고 오늘도 단 하루죠. 우리에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인생을 단 한 번 사는 것처럼 살았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관속에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즐거운 추억뿐이라는 상투적인 말을 인생을 화두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세요.
안병동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더 깨달으신 거는 얼마나 자신이 기자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생각했는가고, 어떨 때는 그 기자로서의 삶도 힘드셨겠죠. 근데 안병동에 가고 나서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어서 뭔가를 우리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게 정말 행복했다는 거, 그리고 아이와 어떤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셨고, 큰 아이들과의 교감을 하지 못하고 보낸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도 얘기하세요.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즐거운 추억뿐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이제 입원해서 환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으신 것이 있다면, 각자가 간절하게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회진을 돌 때 정말 간절하게 뭔가 기다려지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기자로서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제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나를 애타고 절실하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떠오르게 되셨대요. 제보자, 환자, 머리를 깎고 싶은 사람, 옷 사고 싶은 사람, 모든 사람이 순간순간 자기에게는 절실한 순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조금은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자 예의라는 것을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저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면서 다음 스케줄을 떠올리거나,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하면서 카톡을 보거나, 혹은 사람을 앞에 놓고 핸드폰을 볼 때가 요즘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집중해 주는 것, 그게 큰 선물이 될 수도 있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잘해주고 있는가? 나는 그러면 그 순간에 절실히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병원을 가게 되시면서 사실 병원에 가게 되시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분노라는 것이 분노라는 것이 인내하지 못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그래서 카드를 재발급할 예정이라고 앳된 목소리 상담원이 얘기해서, 이제 회사를 안 나가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라 집으로 보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카드가 회사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약간 화가 나는 것을 가라앉히시고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셨대요. ARS 통화 기록이 녹음되어 있을 텐데 분명히 배송 주소를 지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러셨냐고. 통화 녹음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나중에 전화가 와서 새로운 카드를 집에서 받기로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됐대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느꼈던 건 계속 기다리고 뭐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들이 연속이셨대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생기시게 됐고, 이런 것을 알게 됐대요. 예전이었다면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냈을지도 모르겠지만, 재활이라는 시간, 재활훈련이 가지는 그런 시간이 준 여유 덕분에 마음이 여유로워지셨는지 굳이 화를 내서 누군가를 당황하게 하거나 질책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대요. 분노는 저보다 더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해야지 값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대요. 이렇게
병원에서 있는 시간들이 이 황승택 기자님에게 새로운 관점을 막 선물하는 시간들이었대요. 그러면서 삶을 반강제적으로 되돌아보게 되셨는데 극한으로 치닫는 고통의 순간에는 이제 다른 삶을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지만요. 일상의 원심력은 너무 무섭고 몸이 회복될수록 당시의 다짐이 자꾸 희미해지시더래요. 그래서 가끔 3년 전 병이 일어나기 전에 나와 지금 뭐가 달라졌나라는 의구심이 생기시기도 한데요. 퇴원만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던 시절을 잊고 내년에 회사에 복직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드는 걸 보면은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발병을 기회로 남에게 베푸는 것이 좀 더 익숙해진다면 재활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정말 이 순간들에서 얻은 것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우리도 어떤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오면 이렇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때가 많죠. 우리 하루하루가 근데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으로 남을 때나 그게 의미가 있지 않나? 보통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그걸 잊고 원망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우리 삶은 발전할 거리도 없고 원망으로 점철되게 되죠. 후회와 낙심, 원망 이런 걸로요. 그래서 아직 병을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를 좀먹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하시게 되셨고 삶 자체가 흔들렸던 사람이 왜 아프기 전에 추구했던 목표에 벌써 집착하는지 우습기도 할 짓인데요. 두 번의 발병으로 기존 목적지 설정이 바뀐 이상 변화가 가져올 인생 항로의 변화를 차분히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다시 찾기보다는 내려놓고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떤 위험한 순간에는 그 순간에 정말 절실한 한 가지를 떠올리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부수적인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 말을 같이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다시 찾기보다는 내려놓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하나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요. 끝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불행이란 파도도 즐겨볼까요? 하는 챕터인데요. 이 부분은 며칠 동안 머릿속에 머물렀던 생각을 문장으로 황승택 기자님이 정리하신 겁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타인의 더 큰 고통보다 불행한 처지와 비교하며 위로받는 것은 쉬운 일이다. 다만 순간의 감정적 위안 대신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서려면 자신에게 온 불행에 더욱 천착하고 침잠하고 더 깊게 대면해서 원망이나 아쉬움을 덜어내야 된다. 그리고 힘들지만 그 불행을 자신의 운명이자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도 삶에서 원망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보듬어야 될 삶의 아름다운 드라마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자체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 문구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한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친구가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트럭에 치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행한 일들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닌가 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생을 모르지만 불행한 일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순간이 가진 행복한 면이 뭔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행복한 면에 집중하다 보면 그 불행한 순간은 다 지나가게 되더라. 그리고 그 불행한 순간이 분명히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남기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나눴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 튼튼한 몸, 맑은 정신이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 삶은 좀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거요. 소중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골든해피어 네이버 카페에서 봬요. 좋은 책과 시나리오 쓰는 작가님들도 자주 오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해요. 오늘 오랜만에 켜서 그런지 너무 많이 제가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요. 존재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저는 안병동 특파원입니다. 라는 책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